안녕하세요. 러블레이입니다. 자, 오늘은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네오픽셀을 켜보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오픽셀을 다뤘던 지난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로는 저번에 네오픽셀을 연결했을 때 사용했던 회로와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사용했던 네오픽셀 스트립 대신에 이런 스트랜드 형태의 네오픽셀을 준비를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보던 네오픽셀 형태와는 다르죠. 이런 것 외에도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네오픽셀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네오픽셀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오픽셀을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로 컨트롤 하실 수 있는데, 먼저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두이노를 실행해 주시고요. 최신 버전의 아두이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있을 거예요. 자, 스케치 메뉴 안에 Include Library 안에 보시면 Manage Libraries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자, 라이브러리 매니저 창이 떴어요. 자, 여기서 네오픽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오픽셀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검색이 돼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다룰 라이브러리는 WS2812B라는 LED에다가 네오픽셀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그것을 브랜딩화했던 에이다프롯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예요. 물론 에이다프롯에서 네오픽셀 라이브러리 이외에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몇 개 더 만들었고요.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에이다프롯에서 나온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보시면 지금 네오픽셀이라고 검색을 했죠. 세 번째에 나오네요. 에이다프롯 네오픽셀 by 에이다프롯이라고 써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시고 옆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 주시면 금방 설치가 완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스톨드라고 떴고 지금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네오픽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 있더라도 항상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들어오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들이 좋아요.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종종 버그가 발견되곤 해요. 특히 라이브러리들은 개인 사용자가 만든 것도 있고 종종 버그도 있고 좀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3 버전을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이 라이브러리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맥 기준에서는 도큐멘트 안에 아두이노라는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스라는 폴더 안에 설치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셨다면 이 폴더 안에 에이다프롯 언더바 네오픽셀이라는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네오픽셀을 사용하기 위한 코드가 .h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 하나와 cpp라는 확장자를 가진 두 개의 라이브러리 파일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용자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보드를 위한 그런 다른 세팅 값들을 지정해주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있는 파일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좀 쉽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examples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예제 코드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 예제 코드들은 이제 어디서 열어보실 수 있냐면 파일 안에 example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에이다프롯 띄고 네오픽셀이라는 메뉴가 생겼고 이 안에 아까와 같은 예제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아두이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미 회로는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 네오픽셀이 정상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주로 처음 테스트를 해보는 코드는 이 스트랜드 테스트라는 예제를 많이 이용해서 LED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예제를 열어보시면 사실 예제라고 하기에 좀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기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오픽셀이 잘 동작하는지 동작을 안 하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네오픽셀의 데이터 인풋 핀을 아두이노의 6번 핀과 연결을 했어요. 물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항을 하나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첫 번째 픽셀의 데이터 인풋 핀과 아두이노의 디지털 6번 핀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6번 핀이랑 연결해둔 이유는 이 네오픽셀 라이브러리의 예제들은 대부분 6번 핀과 네오픽셀을 연결하게끔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6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핀이랑 연결을 하셨다면 이 숫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LED 카운트라는 상수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숫자 60이 저장되어 있어요. LED 핀과 LED 카운트란 이 두 개의 상수는 이 밑에 네오픽셀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에 여기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LED의 개수와 연결된 핀의 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해 놓은 LED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까지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수는 7개로 하고 핀은 6번이니까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했더니 우리가 주로 간판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런 LED의 모션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LED가 이제 동작을 잘 하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새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다가 그 코드를 넣기 위해서 스케치 메뉴 안에 include library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방금 설치한 자, Adafruit NeoPixel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sharp include 꺽쇠 Adafruit underbar neopixel.h 꺽쇠 닫고 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자, 이 코드가 있은 후부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우리가 써줘야 될 코드는 여기에 써있는 이 부분 Adafruit underbar neopixel이란 걸 그대로 여기 옮겨서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네오픽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 객체로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뭐 저는 그냥 LEDs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LEDs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네오픽셀의 LED의 개수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7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객체는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Adafruit에서 나온 이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는 6번 핀과 연결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요. 자, 그런 후에 셋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어 주실 명령은 자, 이 객체 안에서 begin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 객체가 네오픽셀을 이제 구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네오픽셀을 구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업로드를 하면 자,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LED마다 어떤 색상이 켜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호를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으로 네오픽셀이 동작했던 상태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오픽셀한테 어떤 색상으로 켜져라 라는 명령어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써주셔야 돼요. 객체 이름을 써주시고 그 뒤에 show 라는 명령어를 써주시면 show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순간에 LED마다의 색상이 실제 LED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업로드를 이 상태에서 해보면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 자, LED가 싹 다 꺼졌어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오픽셀 라이브러리가 begin이란 명령어로 초기화가 돼서 시작이 되면은 기본값으로 모든 LED가 꺼져 있는 상태로 세팅이 돼요. 그러고 나서 show라는 명령어가 내려지는 순간에 아두이노가 네오픽셀한테 모든 픽셀을 검정색으로 켜라 라는 명령을 줘서 7개의 지금 픽셀이 다 꺼지게 된 거죠. 자, 그럼 show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각각의 LED마다의 지정된 색깔이 켜지는데 그럼 그 색상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객체명을 써주시고 점을 찍은 후에 set pixel color 라고 써주신 후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몇 번째 픽셀인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숫자 0을 썼는데 숫자 0은 이 첫 번째,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LED를 뜻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이 연결된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져요. 그래서 총 LED의 번호는 저희가 아까 7개를 연결했으니까 번호는 0번부터 6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번, 얘는 6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상은 어떻게 지정해 줄 수 있냐면은 네오픽셀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3개의 LED가 내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LED마다 색상을 0에서 255까지 8비트 단위로 밝기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실 때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값은 빨간색, 두 번째 값은 녹색, 세 번째 값은 파란색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색상을 지정해 준 다음에 show라는 명령어가 보내지면 첫 번째 픽셀에 RGB가 다 255, 255, 255인 흰색으로 켜져라 라는 명령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픽셀이 흰색으로 켜졌죠. 자, 그럼 한번 빨간색으로 켜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라고 했으니까 빨간색만 켜주고 나머지 두 개는 0을 입력해서 빨간색만 완전은 밝은색, 녹색은 꺼주고 파란색도 꺼져라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주면 빨간색이 켜져야 돼요. 자,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녹색으로 켜졌어요. 분명히 제가 설명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인덱스, 그 LED의 번호라고 했고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녹색, 마지막 거는 파란색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녹색이 켜졌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네오픽셀은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 이 순서가 같아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그런데 몇 가지 종류의 네오픽셀들은 이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색상을 보내는 순서가 다른 거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먼저 입력을 해서 이 순서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를 맞춰주는 방법은 자, 객체명 입력해 주신 후에 그 뒤에 점 찍고 업데이트 타입 이라고 입력해 주신 후에 이 LED의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서 네오픽셀에 내장되어 있는 상수를 이용할게요. neo 언더바 RGB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오픽셀의 그 통신의 속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네오픽셀은 800kHz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네오 언더바 kHz 800 이라고 해주시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자, 여기 앞에 부분 네오 언더바 RGB라고 된 부분은 이 신호를 보내는 순서를 뜻하는 상수고요. 이 뒤에 부분은 네오픽셀의 통신하는 속도를 뜻해요. 네오 언더바 kHz 800이라고 써주시면 대부분 동작을 하고 이렇게 적었을 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네오픽셀이라면은 여기에다가 400이라고 바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네오픽셀은 지금 800kHz로 동작을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두고 지금 RGB로 세팅을 해놓고 업로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오 언더바 RGB라고 써줬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빨간색으로 켜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LED가 조금 특이한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네오픽셀은 여기다가 네오 언더바 GRB라고 써주시는 게 맞아요. 아까 우리가 예제 코드를 먼저 봤을 때 그 화면을 다시 돌려서 보시면은 자, 이 스트랜드 테스트라는 코드에 보면 네오 언더바 GRB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GRB라는 코드가 원래 일반적인 네오픽셀이 사용하는 통신 방식을 규격화해 놓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여러 줄로 쓸 필요가 없이 객체를 처음 생성하는 부분에서 한 번에 모든 걸 세팅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7개의 LED를 사용하고 그리고 6번 핀에 연결을 했고 그리고 연결하는 통신 방식은 이렇게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이 뒤에 업데이트 타입을 적어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다시 해보면 GRB라고 되어 있으니까 녹색으로 켜졌고 RGB라고 해서 업로드를 하면 자, 빨간색으로 정상적으로 켜지죠. 자, 그러면 이제 픽셀들마다 다른 색깔을 수동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거는 빨간색, 두 번째 픽셀은 빨간색과
녹색을 켜서 노란색으로 한번 켜보고요. 세 번째 픽셀은 빨간색은 끄고 녹색만 켜서 녹색으로 켜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쭉 이어볼게요. 3번 픽셀, 4번 픽셀, 5번 픽셀, 6번 픽셀. 자, 그럼 총 7개의 픽셀들을 다 다른 색상으로 수동으로 값을 기입을 해서 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켜서 핑크색으로 켜보고, 마지막 픽셀은 흰색으로 켜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픽셀은 빨간색, 두 번째 거는 빨간색과 녹색을 섞어서 노란색, 그 다음엔 녹색, 그 다음에 녹색이랑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핑크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픽셀은 모든 LED를, RGB를 다 켜서 흰색으로 켰어요. 자, 지금 LED를 각자 색깔을 지정을 해주고 켜줬었는데, 지금 0번부터 6번까지 7개의 LED를 컨트롤할 수 있게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고, 그렇게 지금 컨트롤을 했어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끔 LED의 개수가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추가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 7개까지 LED를 사용하게끔 코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중간에 LED의 개수를 더 많이 연장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는 중간에도 LED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update type이라는 명령어랑 비슷한데, leds.update length라는 명령어로 여기에다가 7개의 픽셀을 사용하고 6번 핀에다 연결했다라고 지금 생성을 해줬는데, 이 명령이 있는 후에도 개수를 만약에 10개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미 이렇게 7개로 생성된 뒤에도 이 명령을 지난 다음에는 10개의 LED를 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보면 7개 LED 이후에도 10개까지 지금 켜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명령어는 뭐 그렇게 크게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이 명령어는 생략을 해놓고 그냥 7개의 LED만 가지고 쭉 진행을 할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